덕수궁 돌담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근한 덕수궁. 연인들의 추억과 사랑이 묻어있는 돌담길을 걷다 보면 그 옛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곳을 걸었을 왕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궁궐로서는 그렇게 넓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본래 덕수궁은 현재의 면적보다 3배는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궁궐이었다. 돌담길 역시 현재는 독수궁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지만 과거에는 실제로 덕수궁의 외곽에 위치한 돌담길이었을 것이다. 덕수궁의 본래 이름은 경운궁이다. 조선 초 세조의 큰아들인 도원군이 18세의 나이에 요절한다. 이에 세자비였던 수빈 한씨는 궁궐을 떠나게 되고 이를 가엾게 여긴 세조가 덕수궁을 그녀의 개인 사저로 마련해 준 것이다. 이후 한씨의 차남이 왕위를 이어 성종이 되자 한씨는 인수대비가 되어 궁으로 떠나고 덕수궁은 장남인 월산대군이 물려받는다. 월산대군의 후손이 지내던 덕수궁은 임진왜란 후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와 왕의 거처로 쓰면서 궁이 되었다. 선조는 덕수궁에서 16년여를 살고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광해군이 덕수궁에서 즉위한다. 광해군 3년, 창덕궁이 복원되어 광해군은 궁궐을 옮기고 오랜 시간 왕의 보금자리였던 덕수궁은 광해군으로부터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게 된다. 광해군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 덕수궁은 거의 비어 있었다. 가끔 왕들이 사색을 즐기러 오는 공간으로만 반응했을 뿐이다. 그러다 덕수궁이 빛을 보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고종 황제 때이다. 고종은 일본의 영향력을 피해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영사관이 밀집해 있는 덕수궁 주변으로 거처를 옮기고 덕수궁을 대폭 증축한다. 화재로 중심 건물이 소실된 후에도 고종은 덕수궁에서 거처를 옮기지 않았다. 고종이 1907년 일본의 압력에 의해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순종은 태황제인 고종의 궁호를 덕을 누리며 오래 살라는 의미로 덕수라 정하고 자신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때부터 경운궁은 덕수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가장 혼란한 시기에 빛을 발했고 주목받은 기간도 극히 짧았기에 덕수궁은 다른 궁궐과는 그 형식이나 규모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배치도 산만하고 남아있는 건물도 많지 않다. 궁궐이라는 이름이 초라할 정도로 협소한 곳이지만 덕수궁에는 우리 선조들의 의지와 열망이 담겨 있다. 오늘날 덕수궁의 정문으로 불리고 있는 대한문은 처음에는 정문이 아니라 동문이었다. 본래 정문은 남쪽에 있는 인화문이었지만 대한문 앞으로 여러 방향의 도로들이 건설되고 새로운 도심이 되자 정문이 바뀌어 버렸다. 본래 이름은 대한문은 크게 편안하다는 뜻인데 1906년 수리와 함께 대한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한양이 창대해진다는 뜻으로 열강의 핍박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 애썼던 선조들의 바람이 담겨있는 이름이다. 대한문 상량문에 적혀있는 글귀가 마음을 적신다. 황하가 맑아지는 천재이루의 시운을 맞았으므로 국군이 길이 창대할 것이고 한양이 억만년 이어갈 터전에 자리하였으니 문 이름으로 특별히 건다. 대한문은 도시가 발전하면서 여러 수모를 겪게 된다. 대한문 앞의 도로가 넓어지고 도시가 커지면서 대한문은 자꾸 궁궐 안쪽으로 후퇴를 해야 했고 그때마다 조금씩 문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기단 양옆의 계단은 1968년 이건 때 지하에 묻혔고 계단의 소맷돌과 조각된 서수는 대한문의 이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문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궁궐 밖에 있어야 할 하마비 역시 문 안쪽에 위치해 있고 궁궐을 지나는 냇물인 금천은 문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있다. 화려하게 장식되어야 할 금천교 역시 아무런 장식 없이 밋밋하게 조성되어 있다. 정전인 중화전이 단층이기에 격을 맞추기 위해 대한문 역시 단층 구조로 되어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문으로 다른 궁궐의 정문보다는 소박하고 작게 꾸며져 있다. 덕수궁의 중문이자 중화전의 정문인 중화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집이다. 본래 2층 건물이었으나
화재로 소실된 후 복원할 때 중화전의 격을 맞추기 위해 단층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문만 덩그러니 남아있어 조금 휑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본래는 다른 궁궐의 중문들처럼 좌우로 행랑이 쭉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중화문을 지나면 덕수궁의 전전인 중화전이 등장한다.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할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 중요한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으로 중화문과 함께 보물 819호로 지정되어 있다. 1902년에 새로 지어질 때는 중층이었으나 대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재건되면서 단층으로 건립되었다. 당시의 어지러운 시국과 궁핍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제법 큰 건물이지만 좌우에 회랑이 없어 어딘지 동떨어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중앙의 해태와 답도에 새겨진 2마리 용, 그리고 품계석이 그나마 왕실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다. 내부는 한 공간으로 트여 있고 어좌 뒤에는 1월 5학도 병풍이 설치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다른 궁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 조각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가 되어 가능해진 일들이었다. 그 전까지는 황제를 상징하는 용을 사용하지 못했고 봉황을 사용했었다. 중화전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덕수궁의 유일한 2층 목조 건물인 서거당과 함께 즉조당과 준명당이 위치해 있다. 즉조당이 있는 곳은 덕수궁의 모태가 된 곳으로 1897년부터 1902년까지 정전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인조주기 이후 석가래 하나 바꾸지 않고 소중하게 보존해 왔었으나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 즉조당과 그 옆에 준명당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즉조당은 광해군과 인조가 즉위한 곳이기도 하며 고종의 후비인 순원 황귀비가 사용하던 곳이기도 하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단층치고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건물이다. 서거당은 궁궐이 지어진 건물 중 전각을 제외한 유일한 2층 집으로 한때 인목 대비가 유폐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인조 반정에 성공한 이후 이곳에서 광해군의 죄를 인목 대비가 직접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서거당은 정면 8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방에 창을 내었다. 단청을 하지 않아 소박하고 친근하여 일반 살림집을 보는 것 같은 멋이 있다. 즉조당 구역을 마주보고 오른쪽을 보면 황제와 황후의 침전이자 접견실이었던 함령전과 덕홍전이 나온다. 함령전은 고종이 퇴위 후 승하하기 전까지 머물던 침전이었었고 덕홍전은 고종이 귀빈을 접견하던 편전이다. 보물 제820호로 지정되어 있는 함령전은 정면 9칸, 측면 4칸 집으로 가운데 3칸 앞퇴를 개방해 놓았다. 서편의 퇴칸 기둥은 기단석 위에 올라서 있지만 동편의 기둥은 기단 밖에 서 있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함령전은 1904년 덕수궁을 잿더미로 만든 대화재의 진원지였다. 젖은 구두를 말리려고 지핀 불이 과하여 불이 일어났다고 일제는 설명했지만 온돌의 구조상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어 의도적인 방화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줄곧 받아왔다. 화재로 덕수궁 전체가 불에 타자 많은 이들이 고종에게 이건을 권유했지만 고종은 모두 뿌리치고 그날로 덕수궁 복원 공사를 시작하고 그 자리에 머문다. 함령전 서쪽에는 덕홍전이 있다. 한때 명성황후의 빈전과 혼전으로 쓰이던 경효전이 있었던 곳으로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11년 다시 지었다. 덕수궁 내에서 가장 나중에 지어진 건물로 기록되어 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팔짝 지붕집인 덕홍전은 전체 평면이 정사각형에 가깝다. 넓게 꾸며진 내부에는 샹들리에와 황실의 문양이었던 금색 오약꽃무늬, 봉황 등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함령전과 덕홍전 뒤편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을 오르면 전통 건축과 서양 건축이 미묘하게 조화된 건물인 전관헌이 우두커니 자리하고 있다. 이름처럼 조용히 궁궐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정관헌은 휴식용 건물로 고종이 다과를 들거나 외빈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던 곳이다. 1904년의 화재로 선원전이 불타자 태조의 어진을 이곳에 모시기도 했다.
정관허는 정자의 기능을 대신하는 건물로 전통과 서양의 건축 기술이 조합된 건물이다. 외견은 서양의 건축 기술을 따르고 있지만 기둥은 우리의 전통 재료인 나무를 사용했다. 또 난간은 철제로, 조각은 소나무, 사슴 등 우리의 전통 문양을 사용하여 동서양의 조화를 꾀했다고 할 수 있다. 정관은 서쪽, 서거당 북동쪽의 셋담에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진 유현문이 있다. 벽돌로 쌓은 아치형 문인데 덕수궁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전통 기술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 반가웠다. 덕수궁의 가장 안쪽 조선 왕조에서 마지막으로 지은 궁궐 건물이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건물이 있다. 조선의 궁궐 건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모습을 간직한 곳, 바로 석조전이다. 석조전은 고종 황제가 친전 겸 편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1900년부터 1910년에 걸쳐 지은 서양식 석조 건물로 서양의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전체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석조전은 1층은 접견 장소, 2층은 황제의 거처 장소, 반지하층은 시종인들의 대기 장소로 사용되었다. 광복 후에는 미소공동위원회 회의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 사용되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건물이다. 시공과 설계 모두 일본이나 영국, 러시아에서 도맡아 했다. 정면 기둥의 윗부분은 이오니아식으로, 실내는 로코코풍으로 장식했다. 석조전 앞에 있는 분수 역시 서양과 열강들의 손길이 짙게 묻어 있다. 본래 우리 전통 조경에서는 분수를 찾아볼 수 없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덕수궁 정문으로 나와 정동길을 걷다 보면 대한제국의 치욕적인 역사가 새겨져 있는 비통한 건물, 중명전이 등장한다. 연회장이나 외국 사절의 접견소로 이용되었다. 러시아 건축가 사바친이 설계한 2층 벽돌 건물로 덕수궁에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었다. 처음에는 수옥헌이라 불리며 황실 도서관으로 지어졌었다. 1904년 대화재 때는 고종이 잠시 몸을 피하기도 했었다. 1905년에는 우리 민족의 비통한 역사인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 파견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덕수궁은 다른 궁궐과는 다르게 조선 말기에 가서야 빛을 보게 된 궁궐이다. 그러다 보니 조선의 향기보다는 대한제국의 향기가 짙게 남아있는 궁궐이 되어버렸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생존을 모색하던 대한제국, 그리고 황제 고종. 그들의 처절한 심정과 안타까움을 덕수궁에서 한 번쯤 느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